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해 보니까 윈도우 10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프레임이 그렇다고 하는데, 아이프레임이 충돌이 어떻게 나나요? 그거는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프레임을 사용은 못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아이프레임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아이프레임도 이렇게 권장사항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충돌인데 어떤 충돌인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데요. 예. 아무튼 아이프레임을 꼭 써야 되지 않는 상황이면은 아이프레임 대신에 div 태그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모나 드림위버를 사용하셨는데 이거를 다시 바꾸고 싶다고 하셨나요? 나모나 드림위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는 툴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이 HTML이라든지 CSS를 넣는 게 아니라 드래그를 해서 일단 컨트롤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자동적으로 HTML 바꾸는 게 나모잖아요. 근데 이제 나모는 문제가 뭐냐면 불필요한 코드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드래그해서 옮기다 보니까. 그래서 역시 이 나모를 써서 그 코드를 옮긴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옮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웹표준이기 때문에 이건 툴이거든요. 툴. 나모나 드림이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잘 그닥 사용하지 않으니까 요즘 사용하는 툴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파이썬을 공부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웹표준 쪽으로 계속 가고 싶다 그러면 뒤쪽에서는 이제 웹서버랑 연결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파이썬보다는 사실 저는 노드.js라든지 아니면 PHP라든지 이런 것 쪽을 더 공부하시기를 권장해 드려요. 이 파이썬은 우리하고는 약간 살짝 맞지 않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뭐 빅데이터랑 이런 거 할 때 조금 연동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라서 해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지금 이 공부를 계속 하실 거면 이거보다는 지금은 그런 노드.js나 PHP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번에 비디오랑 오디오는 웹 컨텐츠에 있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웹 컨텐츠 안에 들어있어야지 돼요. 안 그러면 경로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맞아요. 웹 컨텐츠 넣어주세요, 이거는. 이클립스 프로그램 대신 아톰 사용할 수 있냐고요? 그럼요. 사용할 수 있죠. 이클립스 대신 아톰을 사용해도 되는지 됩니다. 됐는데 사실 저는 아톰은 안 써봤어요. 그냥 서브라임 텍스트랑 이클립스랑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거 써봤는데, 써본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아톰이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서브라임 텍스트가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한테 맞는 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연이어서 이제 다 됐어요. 다 끝났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멘틱 태그인데, 이 시멘틱 태그는 이걸 왜 써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웹 접근성과 웹 표준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웹 표준은 뭐였었죠? 웹 표준은 어떠한 브라우저든지 어떠한 버전에서도 똑같이 보여야 되는 게 웹 표준이죠. 즉, 클로스 브라우징, 어떤 컴퓨터에서 해도 똑같은 모양으로 보여야 되는 게 웹 표준이라면, 웹 접근성은 누구나 그 웹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도 편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약자도 편해야 되고, 이런 식의. 근데 어떤 식으로 그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거냐. 방법은 이제 시멘틱 태그인데, 시멘틱 태그를 보면은 이 태그에 이렇게 헤더랑 내부랑 섹션, 아티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리더기가 이걸 읽어서, 이 태그들을 읽어서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거죠. 가령 이제 화면에 내가 헤더를 집어넣었으면 제목이고 내부는 그 카테고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리더기가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능들이 있어서 거기 보면은 뭐라 그래야지? 검색 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시멘틱 태그는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인들한테는 그닥 이걸 써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더기가 읽어드리기 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태그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div에다가 id, 헤더, 내부, 섹션, 아티클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데 태그가 아예 지원합니다. 태그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더블3 스쿨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다음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시멘틱 태그로 작성을 안 해놨어요. 다 왼쪽처럼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향후에는 다 이런 식으로 바꾸겠죠. 이렇게 바꿔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이쪽은 제목이구나, 여기는 그러니까 뭐 꼬릿말이구나,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카테고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헤더는 문선의 소개 및 내비게이션 메뉴를 모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는요, 이런 거 있죠. 뭐 뉴스, 이미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메일 이런 것들 제목도 쭉 넣어준 거고요. 그 안에 내용들을 표시할 때 섹션에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꼬릿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제목과 부제목을 묶어줄 때 H그룹이라는 걸 사용해서 쓰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을 보면은 웹 퍼블리셔라고 하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헤더 같죠? 이게 헤더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HTML5,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거는요. 이게 내부예요. 내부고 그 다음에 HTML5란 이게 섹션이고 이 아래 들어있는 1번, 2번이 아티클이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실제로 디자인을 입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디자인을 쫙 입히게 되면은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위쪽에는 웹 퍼블리셔라는 글자가 들어갈 거고 밑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지? 요거 여기 들어가겠죠? HTML5,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여기가 웹 퍼블리셔 어쩌고저쩌고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HTML5란 그 내용이 여기 정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그쵸? 그리고 구조랑 문서 제목도 여기 이 정도에 들어갈 거고 보충 설명은 한 이 정도에 들어갈 것 같아요. 보충 설명 맨 마지막에 요거 꼬리말에 들어가겠죠. 여기에 요렇게 자, 요런 디자인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CSS에서 하는 거고 지금은 구조만 딱 만들어 놓는 거죠. 이 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하지만 리더기에 들어가면 리더기는 그런 태그들을 보고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뭐 어디를 봐달라 뉴스를 보겠다라고 이제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시켜 줄 거고 나머지 쭉쭉 읽어주겠죠. 자, 그래서 14번 한번 가볼게요. 시멘틱 태그인데 14번은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만든 겁니다. div 태그를 이용해서 쭉 만들었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금은 더 이상의 모양은 나올 수 없어. 자, 그리고 각각 div 태그에다가 내용을 넣다 보니까 아, 얘네들도 하나의 어떤 태그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게 시멘틱 태그라고 그랬죠. 15번은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요거를 이렇게 헤더, 내부, 섹션으로 나눴고요. 나중에 이 위쪽에다가 헤더와 헤드 사이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스타일을 집어넣겠죠. 예, 스타일을 집어넣어서 위치를 잡아주는,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위치를 잡아주겠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시멘틱 구조까지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로그인 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폼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게요. 글작성 폼을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화면에는 별로 구조만 잡히니까 예뻐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다가 디자인을 입히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럭셔리하고 예뻐지게 예쁜 어떤 그런 이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겠죠.
일단 16번 한번 가볼게요. 로그인 폼을 만들었어요. 기본적인 틀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아이디랑 그 다음에 비밀번호랑 그 다음에 로그인 유지 상태, 그 다음에 회원 가입 이런 것들을 정했는데 제가 줄맞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죠. 줄맞춤은 좀 나중에 한번 직접 다 맞춰주세요. 이렇게 이거를 하나만 맞춰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동 들여쓰기를 했더니 이렇게 됐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인 화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은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로그인 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이거 뭐 보고 만들었냐면 그 어떤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로그인 화면을 보고 만들었거든요. 스타일을 다 빼고 만들었더니 이런 모양이 됐고요. 여기다 스타일을 집어넣었더니 조금 더 예뻐졌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 봤던 거니까. 그죠? 자, 17번 한번 갈게요. 17번은 글 작성 폼을 만들어주는 건데 보통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을 만들죠. 회원 가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만들죠. 그 다음에는요. 게시판을 만들죠. 게시판 전체 보기 화면을 만들고요. 전체 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게시판에 글 쓰는 걸 만들죠. 글쓰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글을 수정하는 거를 만들고 글수정 이런 식으로 폼 양식을 쭉 만들어 놔요. 이렇게 쭉 폼 양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디자인을 입혀 가지고 적절하게 레이아웃을 잡은 다음에 위치에 배치를 시키고 전체 보기에서 글 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내용 글보기가 하나 빠졌다. 글보기도 있어야 되죠. 전체 보기인데요. 전체 보기에서 여기서 이걸 누르면 상세 보기가 또 있어. 상세 보기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식의 디자인들을 만드는 것 중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한 거죠. 로그인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쓰기, 글 작성하기죠. 요거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게시판에 글을 쓸 때 화면이에요.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제목 넣어야 되고 내용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업로드할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파일을 넣어야 되겠죠. 파일 선택해야 되는 파일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워지지 못하도록 나만 볼 수 있게끔 나만 지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넣어서 비밀번호까지 넣는 것까지 역시 제가 어떤 특정 웹사이트를 보고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런 모양은 이렇게 나오고요. 파일 선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위치가 어느 위치에 어떤 파일을 선택할 건지 한번 아무거나 선택해 볼까요? 열기를 클릭하게 되면 파일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실제로 디자인을 입히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글 작성이 있고 제목이 있겠죠? 내용은 저렇게 조그맣지 않고 이만하게 화면이 잡히죠. 이만하게 사이즈가. 그러니까 첨부 파일 들어갈 거고 나머지 내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바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HTML에서는요 특별한 거 없고요. 태그들, 명령들, 그 다음에 추가된 기능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HTML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태그 내가 써야 돼? 이 태그 쓰면 안 돼?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어디에 도움말도 없고 보통의 프로그램 같으면 쓸 수 없는 코드는 duplicate라고 에러를 발생시켜 주지만 HTML이나 CSS는 그런 에러를 발생시켜 주지 않고 단순히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에 가서 그거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기타 유용한 자료를 하나 넣어놨죠? 자, 일단 첫 번째 참고 사이트 먼저 갈게요. 여기 w3schools.com 사이트를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이트를 한번 접속하시면은 여기에 HTML하고 CSS에 대한 표준안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run HTML을 먼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소개부터 시작해서 각종 태그들이 쭈루룩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여기 첫 번째 거 홈에 있는 첫 번째 이그젬플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은 이렇게 태그들을 연습할 수 있는 웹 에디터가 나오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가 한 번 더 넣고 런을 한번 해볼게요.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한 번 더 런. 이런 식으로 연습할 수도 있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쭉 나오면 여기에 엘리먼트들이 있습니다. HTML 엘리먼트. 그러면 그 엘리먼트에 대한 설명들이 밑에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태그들 중에서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태그 잠시만요. 여기 테이블스 한번 가볼까? 아, 이 테이블은 지금 사용할 수 없는 태그는 없네요. 여기 보면 duplicate 내지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뜨는 게 있는데 폰트가 있는 게 한번 가볼게요. 폰트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헤딩, 코멘트, 이미지, 어트리뷰트 가볼까? 여기 가면은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도 없네. 코멘트. 어쨌든 여기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는 브라우저,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 대해서도 각각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잠깐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심볼. 네, 여기 HTML 폼 있죠. HTML 폼의 엘리먼트를 보게 되면은 위에 표시 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는 부분 있죠. New in HTML5 새로 추가된 기능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표시를 해줬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지만 HTML5에 추가되어 있는 태그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보면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임 같은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프레임은 어디에 가면 프레임
링크. 자, 한번 보시면 엘리먼트, 엘리먼트로 봐볼까요? 여기 있나? 못 찾겠다. 어쨌든 찾아보시면은 그쪽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왕 들어온 김에요. HTML은 이렇게 해서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How to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왕 들어온 김에 How to 나중에 이런 기능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CSS, 자바스크립트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CSS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거나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요걸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왼쪽에 보면 템플릿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템플릿. 웹사이트 w3.css 웹사이트 이건가? 예, 여기요. 여기 찾았다. 웹사이트. 하우투에 보면 웹사이트가 있고요. 자,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요. 자, 예를 들어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좀 괜찮은 거 한번 들어가 볼까? 요거 한번 들어가 보죠 뭐. 데모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요게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작성되어 있는 웹 페이지예요.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밴드를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튜어를 눌러볼게요. 위치가 딱 올라가야 되는 밴드. 홈. 밴드. 밴드하면 이렇게 딱 올라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튜어. 크롬 사이트가 맞죠 이게? 다시 한 번만. 원래 여기 밴드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딱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요. 여기가 올라오고 제목은 남아 있어야 돼요. 사이트가 좀 안 맞나? 밴드.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찾아보죠 뭐. 웹사이트. 웹사이트 템플릿.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CSS. 네, 여기 많이 나와 있네. CSS 클릭하고요. CSS의 왼쪽에 보면은 리스판시브 밑에 RWD 템플릿이 있는데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데모 버전이 있죠. 이렇게. 블로그 템플릿, 푸드 템플릿, 패션 템플릿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웹사이트에 그 모델이 될 만한 걸 벤치마킹해서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푸드를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푸드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About. 다시 한 번만. 푸드. 메뉴로 올라가고 밑으로 잠깐만 내려가 볼게요. 여기요. About me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다시 여기서 푸드 하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면 About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돼야 되거든, 사이트가.
요즘의 트렌드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조금 없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한 화면에 원 페이지로 나가는 거죠. 옛날처럼 페이지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를 길게 만들어서 위에서 메뉴를 만든 다음에 그 메뉴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또 위로 올라가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요즘에 최신 트렌드 기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끝난 다음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웹사이트를 그대로 벤치마킹 하게 되면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거는 이렇게 봐두시고요. 지금 봐주셔야 될 거는 그냥 HTML에 있는 이 태그들을 보시고요. 어떤 태그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지, 새로 추가된 태그가 어떤 건지들을 또는 어떤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하시다가 비교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우리가 더 테스트를 할 게 있는데 역시 웹표준 검증 사이트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아직은 CSS나 자바스크립트가 안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공서라든지 모든 기업에서 웹표준을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작업하는 이제 웹 개발자들은 이 사이트에 가서 내가 만든 페이지가 웹표준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로 할까요? 요거를 카피를 떠가지고 브라우저를 한번 띄워볼게요. 브라우저를 띄워서 자, 이 사이트로 접속하셨죠. 그러면 이제 검증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URL로 검증하는 방법, 하나는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는 방법, 하나는 직접 여기다가 타이핑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URL이 없어요. 없고 파일로 만들었으니까 파일 하나만 업로드 시켜 볼게요. 이 파일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17번을 한번 업로드 시켜 보겠습니다. 업로드 시키는 방법은 클릭하고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경로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른 다음에 자, 그 상태에서 검사를 눌렀을 때 자, 축하합니다. 발견된 오류가 없습니다. 한 게 없으니까 오류도 없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성공하신 거고 만약에 오류가 있거나 또는 표준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빨갛게 오류가 몇 개다 또는 경고창이 몇 개다라는 거를 이제 표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항상 우리가 마지막에 개발이 끝난 단계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 우리가 작성하시고 나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항상 그때그때 검증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 검증하는 거라든지 이 참고 사이트 W3 스쿨스는 가끔가다 비교하면서 한번 우리가 했던 것들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글 작성 폼이라든지 로그인 폼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HTML은 특별히 내용은 없어요. 구조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를 쓰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중앙정리 CS 그렇죠. 그 없어진 태그 중에 하나가 센터죠. 센터인데요. 센터는 CSS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요. 센터는 CSS 처리. C 언어와 자바스크립트와 PHP는 공부를 했어요? C 언어하고 자바스크립트, PHP 공부했는데 너무 어렵다고요? 더 쉬운 거는 없습니다.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거 밖에 없을 것 같고 드림위버 이거는 사실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툴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거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 아이디 중복하기는요? 그쵸. 아이디 중복하기는 버튼을 쓰셔도 되는데 이 버튼은 옛날 방식이에요. 버튼 써가지고서는 뭐 아이디가 뭐 사용 중입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 방식이고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자바스크립트의 AJAX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A, B, C, D다. 그럼 입력하는 동시에 어떻게 나와요, 여기요? 사용 가능합니다. 뭐 사용 불가능합니다. 내가 마우스로다가 키보드 누를 때마다 어때요? 그때마다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 나타나죠. 이거 쓰려면은 뭐 써야 되냐면 AJAX 기술 써야 돼요. AJAX 기술. 즉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기술이죠. 틀을 써서 작성하시면 돼요. 틀린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그 비동기 처리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게 더 낫죠, 요즘에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양진아님이 표준어는 아니지만 삑사리가 나서 사이즈가 변경한데 이게 뭔 소리예요? 이클립스에서 HTML 파일을 웹브라우저로 열 때 오픈이스를 클릭. 웹브라우저 클릭해서 여는데 그 더블 클릭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여기 그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오픈 위스 웹브라우저를 한번 지정했잖아요. 이렇게 지정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6번이죠. 이거 더블 클릭하면 바로 그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거 다시 소스로 오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픈이스에 HTML 에디터로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돼요. 이게 한번 설정을 하게 되면 설정된 대로 브라우저로 띄울 거냐 아니면 소스 창으로 나올 거냐 이건 그 설정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미지와 얼러 값도 읽어주는 건가요? 폼의 자식 부분도 읽어준다면? 일단 이슬기님이 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프로그램 기술은 무엇이냐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요. 진짜 어려운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 같아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웹 퍼블리셔잖아요. 웹 퍼블리셔는 기본적으로 HTML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만 알면 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옛날에 그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제가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외에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는 jQuery, 그 다음에 AJAX, Node.js, 그 다음에 Angular.js, 뭐 기타 등등 엄청나게 앞으로도 수두룩 빽빽 잘 나오고 있어요. React.js라는 것도 있어요. React.js인가? 이것도 있는데 이런 앞으로의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건 HTML, CSS, 자바스크립트까지 끝내고 일단 기본적으로 jQuery, AJAX 끝내고 그 다음에 뭐 할 건지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다 하긴 해야 되지만 순서는 그때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이프레임으로 뭐 하시고 싶으신데요? 아이프레임으로 대신 하는 거 div 태그 쓰시면 안 돼요? 어차피 그 아이프레임 안에다가 뭔가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div 태그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div 태그로 어지간한 건 다 되긴 하는데. 아, 속성? 속성 해가지고 파일을 불러드릴 건가요, 그러면? 파일을 불러서 넣겠다? 됩니다. iframe 아니고요. div 태그로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저희 그 수업 중에 외부에서 파일 불러다가 처리하는 거 있었거든요. iframe 안 쓰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iframe 안 쓰고도 했습니다. 그거는. 페이지 연결하려고 HTML 페이지 연결하실 거예요. 그거는 코드를 좀 봐야지 알 것 같은데 뭘 하실 건지는. 페이지 연결이 왜냐면 iframe 쓰게 되면 이렇게 그 양쪽 가로랑 세로에 스크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근데 굳이 꼭 iframe 써야 되는 거면 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안 써도 되는 거라고 하면 빼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딱 그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도를 iframe으로 불러온다고요? 지도 iframe으로 안 불러오고 그 HTML5 API에서 지도 있으니까 그거 가져다가 div 태그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는. 다음 강의는 CSS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그 리더기 말하시는 거 있죠? 리더기는 사이트 읽을 때 이미지와 얼럿 값을 읽어주는 건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지가 없으면 얼럿 값을 읽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읽어줍니다. 그것도. 자바스크립트로 게시판을 구현하시려면은요,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노드.js를 쓰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 노드.js 서버 붙여가지고 하시면 게시판 구현할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만 갖고 게시판을 구현한다?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바스크립트만 갖고 안 되고요. 서버 하나 붙여야 돼요. 그러면은.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HTML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나중에 이제 CSS 할 때 조금 더 럭셔리하게 바꿔보고 거기서 질문 한번 더 하시고요.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까지 해야지 뭐래도 좀 디자인이 나올 것 같죠. 기능도 좀 들어갈 것 같고.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